그동안 두 개의 TF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TF, 우리 이보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기후급식 TF 해서 하고요. 순차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서 두 분이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보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정책실장님이 발표하시고,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하고요. 그거가 마친 다음에 기후급식 관련해서는 저하고 조우상 선생님이 발표하고 논의하는 걸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간을 지금 이제 시작하면 1시간 가량 정도로 하면 좋고,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정을 해보는 걸로 하고, 발표하시는 분은 요점을 중심으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은 좀 약간 실천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내용은 가능하면 요약해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그래도 소개 잠깐 하고. 1시간으로 끝낸다? 1시간씩 일단 대략 한 주제 해보고 부족하면 한 주제. 길어지겠네. 네, 토론까지. 네. 오늘은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네. 저녁을. 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숙이고 지금 인천에서 학교급 시민모임 공동대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보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희망먹거리 네트 사무국장 박민서라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원전 부장 이재진입니다. 예, 중국 먹거리한테 권종탁입니다. 네, 경기도의 국민입니다. 네, 여기저기 고문 김정탁입니다. 네, 학교비정규직 노조 정책실장입니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예. 저 한살림 연합 문재형인데요. 예, 저는 참관입니다. 담당으로 온 건 아니고 귀동냥을 잠깐 왔습니다. 모두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하시고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이 법이 왼쪽에 있는, 제가 뒤에 이면지를 써서 뒷장은 그냥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장씩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학교급식법, 현행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원식 우원안인데, 이게 언제적이었냐면 2012년도, 13, 14년도에 저희가 학교급식 진영에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었던 법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법안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아직 안 고쳤습니다. 나중에 한 다음에 고치려고. 그래서 이 우원식 의원안을 가지고 저희가 TF에서 2번, 3번 정도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회의 결과로 나와 있는 게 최종 합의한 내용이고, 이 중에 이제 그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 학교급식법에 들어갈 내용을 몇 가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첨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그 정책실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미리 보고 왔는데, 그 법안 발의하신 내용 미리 보고 왔는데 저희가 생각이 참 얕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한 줄 정도로만, 문구는 제대로 고민을 못 해봤고, 노동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좀 했었던 상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쟁점 및 수정 의견은 2022년도에도 학교급식법 개정 가지고 워크숍을 했었던 내용. 그때는 기존 학교급식 법안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갈 만한 한 내용들을 다시 옆에다 조금 기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TF에서 논의를 하다가, 요거는 조금 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놓은 내용들이 쟁점 및 수정 의견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원식 의원안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주로 고민했었던 게 거의 한 5개 항목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목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이 많이 했었던 게 식재료 사용에 관한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조리사를 규정에 두고 지금 현재 조리사 규정이 없으니까요. 조리사와 조리종사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그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우원식 법안에는 학교급식 총괄지원센터, 학교급식 조달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되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보다 좀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거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둘까 이런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을 보시면 우원식 의원 안에는 교육의 일환으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결과에서 저희가 수정한 내용에는 교육의 일환으로라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교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목적에 교육의 일환으로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비노조에서 제안한 거의 목적에 또 더 첨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우원식원 안에는 주로 이제 식재료를 얼마나 건강한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주요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의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국가 부담 요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TF에서 의견이 약간 엇갈렸었던 거는 뭐냐면 국가와 지자체만 늘 건지 아니면 교육감까지 늘 건지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만 넣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교육감까지 다 넣어야 된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또 분담 비율 가지고 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 판단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요 부분은 2022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영양교사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정의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신설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쟁점 부분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네, 그게 바로 영양식생활 교육이 정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내용은 뭐 자동 우원식 의원안이 계속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교급식 운영 방식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항은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놔서 네. 근데 우원식 의원 안에 제5조 학교급식 운영 방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저희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급식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두자. 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령으로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로 둬서 급식소위원회를 명확하게 그게 훨씬 더 급식소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소위원회 안에 학부모, 교사, 학생, 영양사, 조리사들이 들어가야 된다. 구성 내용도 각각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우원식 의원 안에 누가 빠져 있냐면 대안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14년도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래서, 대안학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학교라고 명명되어 있는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그 다음 조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걸 둔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8조하고 우원식 의원 안에 8조와 9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지원 총괄센터의 설치 운영, 그다음에 급식조달센터의 설치 운영인데 이때 당시에는 총괄지원센터가 전체를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조달센터가 아마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능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급식 이 개념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 급식 조달 센터를 아예 그냥 통폐합 시켜버린 거죠. 8조. 그래서 급식 지원 센터를 현행 법에 있는 급식 지원 센터, 총괄센터를 급식 지원 센터로 통합해서 급식 지원 센터로 명칭을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공공급식 센터 등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를 시행령에서 언급하자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조항과 통합을 한다. 급식 조달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공급으로 제호를 변경해서 학교급식 진영에서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현물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별 다른 의견 없고 옆에 있는 뭐 내용들은 동의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전담 교직원 등 배치에서요. 이게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교사의 배치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학교법에는. 근데 의원식 의원안에 제12조를 신설을 해서 학교급식 전담 교직원 등에 대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리사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리사뿐만이 아니라 조리사 및 조리원을 둔다라는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그 5페이지에 자동 밑에 있는 문구입니다.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 수 대비 조리원의 적정 배치 기준에 맞춰서 학교급식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여기에 그 시행령에 조리 종사원의 적정 배치 수를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금 막 지자체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서 그리고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에서는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식 의원안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3번에 그러니까 현행 법 안에 있는 4조 현행 법 안에 있는 건가? 현행 법에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망,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가정으로 급식을 공급했었던, 식재료를 공급했었던 그 상황이 의원식 의원일 때는 그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요 내용을 집어넣는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지원 경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 지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면 식재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식재료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지역산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조 1항에 따른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기획생산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요. 집어넣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돼요. 아, 돼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12조 위생안전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근거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비노조에서 고민하신 거는 현행 산업안전기본법에 조항이 수정돼야 개정돼야 흉이라는 해서 이따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는 뭐 별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음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품질 안전 및 준수 사항에서 여기에 이제 방사능 오염에 관한 내용이 더 들어가 있고, 원래 우원 시간에 GMO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내용인 방사능에 관련된 법안을 지난번 강은미 의원이 발의했었던 네, 그때 내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그다음에 식재료 공급업자로만 되어 있는 거를 학교급식 지원센터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우원식 의원 안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토론이 있는데 그래도 이보희 지금 대표님이 개정안 낸 것 중에 질문만 일단 여기서 하고 토론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네. 여기서 대체로 자동이라는 건 우원 시간을 네, 네. 동의하면서 보완 지정을 냈다. 네. 실장님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몇 페이지요? 이게- 아니 8페이지가 몇 군데 나왔었는데 현물 공급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시기에 당시에 이제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배달 이걸 얘기하신 거죠?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산 지원인 거죠. 아,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식재료를 공급할 때 학교급식 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돈을 주고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그 급식지원센터로부터 돈을 구매를 하면 되죠. 지금 그거를 현물 공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네. 또 질문이요? 지금 그 일종에 보면 우리가 미처 해왔던 거 있잖아요. 식품비 국가부담 규정.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만 했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여기 학교에도 오시고 그렇으면 현재 정부가 모든 것들을 지방으로 떠넘기 교육청 당기잖아요. 유거통합, 그다음에 뭐 AI 교과서문제랄지 또 늘봄.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지자체 재정 압박이 너무 세요. 그래서 국가적인 부분을 진짜로 우리가 빨리 정리해서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요 토론하고 그거는 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와 상관없이 학교급식을 지금 사무를 중앙정보로 하자는 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됐잖아요. 그거 좀 설명을 좀. 그거는 지금 네. 이 의원식 원안에 보면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그게 그래. 어떻든 이제 뭐 우리가 토론에서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번에 네. 이제까지 그동안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니까 이 재난 시기라든지 주요한 시기에 교육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급식을 국가 사무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검토되고 이건 좀 토론이 예를 들어 이전에 김정태 목사님께서는 약간 이거 우리 총선 요구안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하고 어떻든 근데 그동안의 논의 학교급식법에서는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요거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친농협 분 그때 왔을 때도 네. 그분들은 이제 국가 사무로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네네. 메모하셔갖고 네네. 토론이 있다고. 하나. 예, 질문. 네. 현물 지원의 장점 지금 그 급식비를 학교로 지원을 하니까 학교의 재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식재료를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현물 공급을 하면 그 식재료의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나 제반 관리가 가능한 거죠. 전체 학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관련돼서 영양교사나 영양사 협회 쪽에서 의견이 없나요? 별 이견은 못 들어봤고, 네. 영양교사나 아마 싫어하겠죠. 네, 네, 싫어할 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그쪽 영양사 쪽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된다는 생각하죠. 네. 네, 근데 그건 좀 다뤄봐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해보니까 영양교사들이 그 자기들 책임이 너무 커서 그걸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고난 문제는 더 힘든 문제거든요. 또 교육의 고난을 높여줘야 되지만 영양교사가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생산 문제까지 들어가는 문제를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영양교사들은 오히려 자꾸 빠지고 현물해주면 제일 좋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좀 더 그 우리가 제대로 아는 문제하고 통할 거예요. 네, 영양교사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서. 이전에 초기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급식지원센터를 경험하시면서 오히려 아까 믿고 그냥 공공적인 영양의 조달이 더 낫다는 게 요즘에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토론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근데 나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지금 그러니까 식품비. 식품비 국가 부담 규정해가지고 네. 2안, 2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일하는 그 교육감까지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네. 교육청이 들어가. 네네네. 그러니까 분담 비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러니까 국가 경우는 이제 교육부 통해서 한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50%의 그 분담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와 교육감. 교육청이 같이 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네네. 예, 예. 국가는 무조건 50%인 건 맞고. 근데 요거는 확연히 이해가 안 네네. 돼가지고. 이후 토론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에서는 국가가 얼만큼 책임질 건지만 정하면 저는 오히려 낫다 보거든요. 뭐 이따 토론해봐야 되지만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논쟁이 좀 될 수 있어요. 국가에 교육부가 들어가고 교육부가 교육청에 돈을 주는 건데 또 거기에다가 국가와 또 교육청과 지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중복적이다 하는 논쟁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할 때는 현재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결식아동 지원 예산 말고는 모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 급식비의 50%를 책임지자 하는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건 토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교육청까지 또 얘기를 한다 하면 아까 중복이라는 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근본 논쟁으로 또 네, 들어가게 네. 될 텐데 네.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거 네. 식생활 교육은 교육부로 가고 네. 이게 식품 이거는 농식품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이 문제도 다루게 될 건지 다룰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까지 다룰 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통으로 해가고 이따 좀 얘기하는 그건 걸로 토론으로 예, 해보면 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주는 게 급식비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교육부에서 재정 분담을 해주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네, 논란의 여지는 있고. 네, 네. 그러면 일단 이보희 대표님 발제는 여기까지 질문은 받고 이따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다음에 우리 박정호 실장님이 우리 학부인 노동자 입장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자리를 잠깐. 네. 우리가 그 학교급식 운동 20년이 좀 넘으면서 작년부터 특히 더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일단 실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011년도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도가 오세훈이 사퇴했나요? 그렇죠. 이제 그와 함께 커온 노조입니다. 노동조합. 이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선배 활동가님들이 이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제도를 이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또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고용이 돼서 지금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제 어떤 국가적 제도나 어떤 산업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노동들이 새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동 관련된 산재나 직업병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삼성 반도체, 우리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반도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현실, 백혈병과 직업병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그 학교급식 제도가 한 10여 년 이상씩 직영급식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도 이제 그 처우 개선하고 이제 고용 안정 쟁취한다고 노동자들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암으로 쓰러지고 골병으로 뭐 방학 기간에는 다들 한의원 다니고 계시고 침 맞고 계시고 뜸 뜨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폐암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잠복기가 필요하더라. 딱 맞았죠. 무상급식 운동이 한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그 기간에 그 안에 일했던 종사자들이 이제 폐암으로 심각하게 이제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고 통계상으로는 대략 한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폐암이 산재 인정이 되고 이제 이래저래 투쟁을 해서 전면적인 폐암 검진을 했는데 한 30% 가까이 정말 한 1만 3천 명 이상이 폐암으로 진단받는 거 폐암 소견 비슷하게 폐 이상 질환 소견이 나오고 이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폐암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재 인정자만 이제 지금 몇 명이죠? 120명인가요? 140명. 네, 140명. 네.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람은 140명인 거죠. 예. 적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급식의 질을 중심으로 이제 급식의 질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면은 지금은 그 급식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급식 노동의 질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게 이제 전면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 과정, 그런 취지 하에서, 마침,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 운동을 좀 거의 한 20년 동안 해왔던, 그러니까 정혜경,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분도 굉장히 의지가 있어서 이제 1호 법안 형식으로 해서 학교 급식법을 발의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취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5페이지 이제 신구 조문 비교표 보시면은 자료에, 예,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는 목적을 바꾸는 거라서 이제 소위 뭐 이제 약간 전면 개정 이제 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에다가 목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요 글자를 넣자는 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지금 정의 규정에 영양교사가 조리사만 있는데 추가적으로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학교급식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요걸 넣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 안하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됨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거는 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이제
사실 이제 공공 부분에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안전을 보장할 당연한 또 노동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다 보입니다. 그게 있고, 그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앞에 우원식 의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식수 인원인데 1인당 배치 기준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지난번 우리 뭐 저희 후원회 밤에도 잠깐 설명이 들었는데 실제로 급식실에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도권은. 저희도 이제 사실은 출퇴근 시간 입장에서는 일단 3, 40대 이제 이제 애기 좀 일정 부분 키우고 나중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 재취업하기로는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퇴근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또 그 집하고 가깝고. 그런데 왜 안 들어올까?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 첫 번째는 약간 폐암 문제처럼 안전 문제가 있고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뭐 일부 조사에서는 실제 뭐 다른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도 노동 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냥 장시간 노동하고 개념이 다른 게 짧은 시간에 압축 노동한 게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피로와 이제 그 누적된 피해를 준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동이다. 실제 뭐 집에서 추석 때 명절 때 대가족이면은 10명, 20명 밥 해 먹이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한 2, 3일만 해도 이제 나자빠지는데 실제 이분들은 거의 식수 인원이 많은 데는 2,000명이 넘어가는 학교를 10명, 10몇 명이 하고 있으니까요. 1인당 식수 인원만 하더라도 대략 한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되거든요. 경기 같은 데는. 근데 또 군대를 조사해 보니까 군대는 급식 장병 한 명이 군대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밥을 해 먹이는 장병 숫자가 6, 70명에 불과하더라.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다. 근데 지난 한 10년간 학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식수 인원은 그대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치 기준을 그렇게 120명당 조리종사자 1인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조리종사자가 퇴직하면 추가 충원 안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 네. 똑같은 거예요. 노동 강도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종사자도 결국 조기 퇴사가 굉장히 높고 비율이 저희가 조사해본 건 한 50% 수도권은 들어왔다가 6개월 못 버티고 나가버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저임금 문제. 저임금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학 때 월급이 안 나는 문제. 교사들은 이제 그 연수 규정이 있어서 자율 연수 규정이 있어서 일단 급여가 나오는데 이제 교육공무직 저희 학교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 나오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식당업이나 다른 업에 비하면은 적어도 뭐 요즘은 조금 힘들더라 한 300만 원 버는데 여전히 이제 최저임금을 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임금, 거기다 방학 때 두세 달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일할 필요 없다 고생하면서 다른 데 가서 좀 힘들더라도 일을 하자 이런 판단들이 실제 종사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서 뭐 한 15명 일해야 되는 정규 인원이 일해야 되는 학교에 실제 지금 절반 가까이만 정규 인원이 구해지고 나머지는 그냥 일당이나 인근 인력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대체 인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 그래 남아 있는 분들도 못 버티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문제라서요. 1인당 식수 인원 정리를 해야 된다. 너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애초에 교육청에서 뭐 이런 경기가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조리종사자 1인당 120명, 130명을 정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를 요구를 해도 교육청에서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을 두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거쳐서 뭐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규정이다. 이걸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학교급식위원회가 이제 권한과 책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학교급식 종사자가 좀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5조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추가된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6조는
뭐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7페이지 보시면 위에 건강과 안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수준을 정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나머지는 연동해서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요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그 7조 2, 7조 3 이렇게 신설한 규정입니다. 8조 이제 경비 부담에 있어서도 급식 시설의 그 설비 보안과 확충과 관련돼서는 좀 더 이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12조 위생과 안전과 관련돼서도 2조에 신설을 해서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생 안전 관리 규정도 함께 정돈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조하고 뭐 이제 징계 규정은 이것도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서 이런 안전 조치를 사용자가 하지 못했을 때는 함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저희 노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15조 법안 직영급식과 관련된 그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그 15조 아마 제 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15조 안이 학교급식의 운영 방식에서 우리 이보희 대표님 발제해 주신 그 자료 보면은 이게 아마 2006년 7년도에 연역을 찾아보니까 그때 대대적인 식중독 사고가 나서 좀 직영급식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그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시에는 위탁급식과 관련된 규정이었는데, 예. 이보희 대표님 아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접 관리는 운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원칙으로 잡았는데, 어떤 좀 일정 부분, 문제가 그 사안이 있을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위탁을 할 수 있게 일단 열어놓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 이제 구매 검수와 관련된 업무, 뭔가 좀 더 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래서 이제 뭐 관할청에 승인도 받게 하고 나머지 시행령에서 위탁 업무와 관련돼서 그 위탁 업체 그리고 이제 급식과 관련된 요건들은 좀 더 규정을 해서 내부 규정을 그 세부 규정을 두고 있던데 지금 경기도의 모 학교에서는 실제로 요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위탁 급식이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전반의 업무를 맡기는 건 아니고 조리 종사자를 위탁업체에서 이제 약간 파견받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용역.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국감 자료에서 나오는데 구매 검수는 뭐 직접 하는데 사람은 못 구해서 실제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파견받아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리 업무 전반은 위탁업체가 하는 셈인 거죠. 위탁 종사자 들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의견을 드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은 1항을 좀 더 규정을 직영급식을 위탁 원칙으로 하되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 그래서 제한 규정으로 해서 그 불가피한 경우와 관련돼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좀 명시할 수 있도록 뭐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좀 사람이 안 구해주는 상황이 있을 때 뭐 도서 지역이나 이런 지역 아니고는 직영급식을 좀 위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좀 안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론은 조금 이따 하고 질문. 네. 늦게 오신 선생님 인사.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자기 소개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양시에서 영양교사를 근무하고 있고요. 고양 오픈초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처음부터 듣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중간에서 들은 거 부분만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5조의 친구 대조표에서 5조의 3번에 네. 6페이지 5조의 3 페이지가 위에 있어요.
학교급식위원회. 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조리 실무사님들, 조리 종사자들의 1인당 식수 인원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1, 2가 현행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행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고요. 그 이 노동관들 문제하고 저임금의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조리 실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이런 거는 다른 교육 그 공무직하고 같이 예. 이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리 실무사님들의 임금 문제 같은 경우가 네. 아까 진짜 공용도 옛날 전에는 그러니까 학교장이 이렇게 조리 실무사님들을 임용하는 구조였을 때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교육 공무직들과 급여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 이게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장이 임용하는 체제로 되면서 네. 그 수당이나 이런 것을 좀 올리려고 해도 예, 다른 교육 예. 공무직들과 같이 네. 묶여져서 네. 이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걸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네.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은데 그리고 12조의 8페이지에 12조에 12조의 2항에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게 이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와 버리면 그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나 조리 실무사님들한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돼요.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저희가 산업안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누가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닌데 산업안전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꾸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 산업안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이렇게 소음 문제 측정이 되면서 이렇게 기마개를 일괄적으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조리 실무사님들 그거 쓰시면서 이거 쪼여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일괄 주면서 검사 검수 뭐까지 해라. 그러면 뭐 난청에 산업안전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까 씌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학교급식법에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토론의 좀 주제로.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죄송한데 제가 다 못 봤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급하게 좀 전에 보셨던 게 이보희 대표님. 위탁급식 15조. 예. 아, 예, 예, 예. 위탁급식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위탁급식 문제를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어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모호하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고 하면 학교의 수업의 중식만 학교 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석식이에요. 석식이나 아침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뭐 위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중식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왜 아니, 실장님 얘기하는 건 예. 그 얘기는 아니고. 예. 그 얘기 말씀을 예. 15조, 안 되고. 15조가 지금 현재 그 위탁급식을 점점 이제 제한하는 방식으로 2007년도경에 개정이 됐는데 2006년도. 6년도 개정이 됐는데 맞 6년도입니다. 한 번 더 이제 거의 이제 20년 안 되고 한 18년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일부 이제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위탁급식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 좀 더 규정을 좀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자는 거예요. 이문구상으로는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뭐 영양사, 뭐 조리사, 뭐 개반 관련되어지신 분들의 어떤 뭐 건익의 문제 또는 뭐 건강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보완 내지는 재정을 하시려는 목적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을 이 학교 급식법 안에 넣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 급식법. 예를 들어 가지고 예. 학교 급식 종사자의 지위와 뭐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서는 뭐랄까 이렇게 학교 급식법 안에 이것을 넣고자 했을 때 학교 급식법의 재정 취지가 국가에서의 그 지원을 이렇게 또 규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종사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소 이렇게 섞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법률의 어떤 뭐 체계라 그래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첫 번째가 들고, 두 번째에서 그러한 그 일반의 생각들이 특히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 쪽에, 특히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 구실이 되어서 오히려 원래의 그 법 제정의 취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엉뚱한 이제 터지에 발목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2024년에 제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뭐 총 조항수는 한 10가지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10가지 정도. 예.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이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오히려 그런 좀 깡충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 법률에 보면 저는 그 조항은 몇 개가 되지 않는데 국가의 책임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근익지원센터, 공제회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명기가 돼 있고 뭐 설치하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항들을 그렇게 좀 깡충하게 해서 오히려 별도 법안을 학교 비정규직 저 답변 좀 드릴게요. 그거는 입법에는 좀 수월하지 아니 뭐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 하십니다. 왜냐면 노동자들이니까 노동법도 있고 산업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정안 낼 때도 산업안전 관련돼서도 조류흉, 아까 폐암의 원인이 되는 실제 이제 조류흉이란 유해 물질이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공식적 유해 물질 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계속 이제 논의해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건강진단, 일반 이제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좀 논의할 수 있게 열어둔 건데 함께 가야 된다. 지금 시기는 왜냐하면은 좀 나머지 중요한 노동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말씀하셨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그런 특별법, 사회복지사들 그걸 제정을 저희가 지난 10년간 법안 논의만 올린 것만 교육공무직 관련된 처우 개선 특별법, 거의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만 한 6, 7차례 했는데 다 좌초됐어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시험 안 보고 들어왔는데 뭔가 좀 공무원 하려고 아니냐 이런 논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글쎄 그 논리가 있다. 현실이 지금 있다. 뭐 교사 집단에서 반대도 꽤 있고요. 실제로 임고생들 반대도 있어서 당시에 윤회 장관이 국회의원 때 올렸을 때 뭐 야당 의원 한 80명이 법안 올렸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대선 앞두고 좌초됐습니다. 20여일 만에.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급식 현장은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실제 사람이 제대로 안 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급식이 멈추는 학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남아있는 분들이 힘들다고 올해만 하고 그만하겠다 아니면 정년하고 나서 저희 노조에 최근 들어서 어떤 상담이 많냐면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무직 사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언론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공공부문에서 도리어 우리는 정년 연장 하면은 노조 탈퇴합니다 이런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정년까지만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 노동이다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약간 우리 실장님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약간 토론이 우리가 같이 해봐야 돼요.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이거 좋은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 급식 연대가 하는 학교급식 법안과 학비 노동자가 하는 게 모든 일치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거기서 유효하게 연대에서 같이 꼭 이루어할 걸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논의를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시고요.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셔도 되죠? 만약에 화장실 가실 분은 자유롭게 가시고요. 일단 이보희 대표님 관련한 요 논의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요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학교급식법을 아까 의원 시간이 12년도부터 했는데 매해 국회 때마다 저희가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건지를 마저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우리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일자로 이보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TF에서 제출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가사무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정태 목사님은 좀 이전에도 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좀 몇 가지 이견이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의원식 안을 이제 더 이상 등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걸 살려서 우리 안으로 이제 수정안을 내면 될 것 같고, 앞에부터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을 1차 논의하고 더 필요하면 또 이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자료대로 좀 할게요. 그래서 먼저 식품비 국가 부담 규정을 어디까지 구체화할 건가? 이게 전번에도 저희가 이 논쟁을 몇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를 해갖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50%를 내는 거를 좀 우리 내용으로 하자. 이 의원식 안 말고 그 뒤에 좀 약간 더 상향된 저희 안이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를 다룬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근데 지금 TF에서 제기한 교육청까지 아주 세분한 비율을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넣을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안으로 중앙정부와 관련한 내용만 넣자. 이런 부분을 등을 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짧게 뭐 다 정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고 국가사무 전환이 여기 있네요. 이 페이지에. 그거는 조금 이따 논의할게요. 일단 식품비 재정 관련해서 저는 이거 이 굳이. 법의 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중에서 누가 빠진다 이러면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원식 의원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항은 아니고 1, 2, 3부터 3번에 목? 보면 2번에 보면 네. 그 무상급식이란 이게 정의거든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식품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 국가는 식품비의 50%를 지원한다라는 걸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든 국가 중앙정부 이제 표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50% 하는. 대신 그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를요? 네. 그러면 100%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학교급식법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기존의 학교급식법 테두리에서 좀 얘기를 그걸 어떻게 뭐 조금 더 개량하자 하는 취지로 이 논의를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미로 좀 짐작을 하고 어찌됐든지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제 급식의 영역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교육에 있어서의 무상 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급식 역시 국가 책임하에 무상 급식으로 가자는 취지로 지금 이 전체적인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조항이 아니고 이 급식법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그 국가 책임성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조항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가 그 무상 급식을 실현한다 우원식 의원 안에도 있듯이 그렇게 하면 국가가 부담할지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50% 나머지 50%는 교육청하고 여기가 알아서 뭐 그것까지 법령에다 우리가 쓸 필요가 있냐는 근데 우리가 국가가 50% 책임이 왜 나왔냐면 그러한 최소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 그 국가는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매번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균형이 없으니까 역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가 좀 높고 낮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기준점을 정해주자. 재원에 대한 지금 얘기가 없으니까 네. 그것을 지금 넣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국가가 그러니까 예. 최소 기준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우원식 의원의 제안 사유라든지 그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저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논점이 생기는 건데 이제 역사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나 구조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역시 먹거리 생산 지역 그러니까 실은 미래 방향으로 친다면 이 국가가 자꾸 지역으로 넘겨줘야 될 사안이거든 사안 자체가. 근데 지금까지 또 역사적으로도 지역에서 시민운동이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돈을 대고 이미 해왔단 말이에요. 다만 중앙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니들 50%라도 대라고 해서 중앙을 좀 끌어당기는 건데 이걸 왜 국가 사무로 그 권한까지 다 줘버리냐. 이건 잘못된 거다는 한쪽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앙정부는 뭐 특별한 경우 무슨 코로나 시기나 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이고 우선 돈부터 너희들 내 50%. 지방자치단체 가뜩이나 중앙정부가 돈 다 가져가는데 지방정부가 얼마나 힘드냐. 이 중앙이 이게 힘이 낙낙하고 있기 때문에 50%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목사님 말씀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과 책임성이라는 부분은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 지역에서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문제하고 운영의 문제는 건총장님, 요거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한 걸 약간 존중해서 일단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의원 시간에 이번에 무상급식이란 식품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에 그 다음에 단 국가는 50% 이상 뭐 부담한다. 요 정도를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또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사나 영양교사나 또 우리 조리종사자들은 아예 모든 운영비도 여기에서 하자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번지지 말고. 중앙집중 솔직히 전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일원화된 국가공무원이길 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싸우기도 좋겠지 뭐 그냥 자꾸.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중앙 집중해서 권한과 책임에서 싸우고 뒤집던지 이게 상당히 패턴화가 돼서. 근데 지역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미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미 먹거리 쪽은 급식은 그렇게 기막히게 돼 왔단 말이에요. 다만 중앙정부를 이제 끌어들이는 건데 책임은 주지 말고 돈만 내 너희들
이렇게 이제 근황을 주지 말고. 잠깐 그거는 두 번째 또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 우리가 삭제할 내용으로 현재 학부모 부담이 지금 현재 그 항목에 있어요. 그 식재료인가 그거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조선 선생님 있지 않아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삭제하는 거를 우리가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자 부담 부분이 있어요. 수익작이라고 써 있나? 뭐라고? 예. 근데 이게 다른 조항이 있을 건데 이걸 지금 이후 밑에. 학교급식법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네네. 어느 조항에 거기 있을 겁니다. 그- 그 조항을 폐기를 하고 그거는 되게 중요한 아니,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 이거는 조항이. 작전 전략이 좀 다른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정의구나, 정의. 우리가 의원식 의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개정 법안은 전면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현행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부모가 식품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현행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그거는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돼. 현행 법안이 아니라 전면 개정으로 들어간 의원식 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우리가. 뭐가? 그때는. 아니 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 그 조항이 없는 거지. 의원식 의원 안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삭제하는 안을 우리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식재료.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단위라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50%는 이거는 정의 조항이니까 네네. 그 뒤에 네, 부분에 네. 그 경비무 할 때 그걸 살리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검토하셔서 삭제하는 거 그거 검토하시고요. 수익자보다 없다니까? 우리가 내놓는 안에는.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 생각을 아니 못 법을 전면 개정한다니까? 그러니까 개정안에 삭제할 거는 삭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개정안에? 그렇지. 개정안에. 무슨 뜻인지 이건 이해하죠. 네. 하고 1번의 목적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한데 조금 이따 이건 좀 논의할게요. 1번. 목적 그리고 문제는 정의 부분에서 지금 네. 우리 안에 TF 안에 빠져 있는데 네. 영양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영양 식생활 교육이라 함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그 학비노조에서 제기한 조리사에 관한 규정도 정의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로 이견이 없으니까 일단 조항을 넣고요. 저희가 이걸 오늘 확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또 가지고 하는 걸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아까 2페이지로 가면 사무 문제입니다. 2022년도 논의 사항에 학교급식은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는 그동안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지방사무로 던져버리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특히 교육부가 이거는 지방사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만 좀 이제 머리를 지금 이 서로 긴장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사무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의견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네. 역시 WTO 문제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상당히 WTO가 뭐 있어도 그냥 뭐 미국 같은 센 나라는 어기면서도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기기 힘들고 해서 국가 사무가 되면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외국, 이 강대국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 WTO나 FTA에 의해서 그래서 자꾸 이 먹거리 이것은 지역으로 넘겨와 버려. 지자체 사무 쪽으로 자꾸 넘어가야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종속적인 이 한국 국가에서 먹거리가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사무라고 하는 건 강대국은 모르겠어요. 강대국이면 이제 그런 문제도 실은 이게 있어요. 이게. 그 개념을 조금 찾아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식품을 아니 국가 사무로 가능한 이 우리나라는 80%가 수입하는 나라예요. 이게 먹거리 식민지에 먹거리 식민지.
그러니까 지역에 그 권한을 줘서 먹거리를 자꾸 그 자금력을 높이고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우원시 안에 보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원시가는 옛날에 12년도 만든 거니까 그걸 너무 기준하지 말고 저희가 국가사무로 넘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제기됐던 게 코로나기를 겪으면서 왜냐하면 그때 학교에서는 급식을 안 하면 재정을 아이들한테 그 주자했는데 이제 교육부가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지자체가 하는 건. 나중에 지자체에서 일부 했는데 그때 이런 위기 상황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국가사무로 전환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이제 그때 고민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 안이 되게 주요하게 의제로 코로나 시기에 나온 거다.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올 초에 예. 저희가 그 먹거리와 뭐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농업과 관련되어진 이제 토론회를 한 4번 정도 하면서 이것 역시도 이제 좀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먹거리 불균형 문제 지역별로 이렇게 그 뭐 재정에 의해서 또는 그 저 학교장 내지는 그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워낙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 이 최소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의 목표하에서 국가 사무화 시켜야만이 예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냐가 제가 이해하는 국가 사무 강한 취지. 예, 예. 아니 일단 뭐좀 먹거리 연대는 그걸 또 채택을 지금 해놨는데. 예, 저희도 그 총선의 정책 요구로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견 또 목사님의 고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정치를 분권화시키자 하는 게 이제 흐름인데, 그거를 다시 내려서 했던 거를 다시 올려보내는 방식으로만 한꺼번에 해결할 거냐. 그리고 상향되는 것도 예. 국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돈만 50% 내는 것만 해놓고 지역이 어디 잘 나가는 데 있잖아요. 잘 나가는데 잘해야지. 그 수칙을 느껴야 돼, 못하는 데는. 저도 목사님 말씀에 한 표 던집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씩 이야기하는데 국가사무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책임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고 대신 그 농구를 국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부닥친 것이 지방자치한테도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익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된다. 중앙정부 이런 부분을 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 근데 법률 요구가 지방자치 정권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딱 법률어요, 법률어. 네, 부분이 있어요. 네. 내용 부분들은 또 우리가 먹거리 보장법, 기본법 이런 부분을 또 채워나가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요거는 네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래서 약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강하게 또 주장하는 단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리고 한동안 먹거리 연대도 그렇고 급식 연대도 그렇고 모든 먹거리 지정이 국가 사무를 우리의 요구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검토 의견과 내부 토론을 하자. 요 정도로 해서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시 체계를 바꾼다는 건 상당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 시스템을 전환하는 건. 그래서 이게 소득 있는 논의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아까 목사님 말대로 국가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걸 분명하게 하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일단 국가는 예산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과 기존에 이제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새롭게 또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또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더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계속 논의만 하면 언제 법을 국회에다가 갖다 바칠까요? 최종적으로 다음 해 정도는 네. 이제 정리해야죠. 네. 왜냐하면 여지껏 국가사무는 당연하게 네. 전환해야 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 거니까. 그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때, 부닥쳐가지고 코로나 때.
그 고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 다음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네, 넘어가죠. 이제 네. 정리하겠습니다. 진원합니다. 네. 그 영양교사 그 다음에 우리 종사자 문제를 일단 묶어서 같이 할게요. 네. 예, 하는 거고요. 이거요. 예, 예. 이 지금 학교의 장은 그 지금 제 몇 페이지? 2페이지에 제 5조 학교급식 운영 방식. 요건 이제 의원직원 안에 계속 새로 신설된 건데 요 내용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안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가 왜 그렇다 그러죠? 근데 아까 이게 다시. 지금 급식소위원회 건이 음. 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옛날에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 선정도 점수도 내고 다니고 막 이렇게 네네. 현장 점검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지금 지자체 지원 사업 되다 보니까 그런 급식소위원회 그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됐고 굳이 급식소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법이라기보다도 네. 그런 교육청에서 그 지침을 개정을 하셔서 2020년부터인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또 저 생각에는 근데 지금 우리 TF에서 내란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운영위원회는 선출을 통해서 몇 분인데 급식 소위원회 자체를 아예 법조항이 없으면 소위원회는 안 구성하는 걸로 되면 급식에 대한 학교 단위의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죽일 수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법정 예, 예.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그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 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게 2개인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급식 소위원회예요. 거기 이거는- 단서가 있어요. 네. 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네네. 소외를 두지 않고 운영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그 조항이 네네. 법률인가 그 어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육학급 같은 학교는 네. 운영위원회도 한두 명밖에 안 계시는데 소위원회를 거기서 또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학교. 돈은 아예 없으면 안 돼. 이거 다루지 말고 지금처럼 아니 근데 저희 상황에 안은 따라서 학교 근데 그거는 지침을 통해서 조정하는 거는 놔두더라도 일단은 소위원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는 신중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TF에서 만든 안 정도 그러니까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정안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안학교 뭐 이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둔다도 의견 네. 없을 거고 예, 예. 8조하고 9조 급식 총괄 지원센터를 급식 지원센터로 수정해서 그냥 급식 지원센터만 두는 거예요. 그 밑에 조달센터는 없애는 거예요. 네네. 네. 일원화하자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이 안을 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조달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예. 일단 요거는 일원화해서 우리가 최종 의견을 정리하죠. 일단 그렇게 여기 TF 안으로 정리하죠. 그 다음에 제12조 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전담 교직원 등에 대한 배치, 현행법은 영양교사의 배치 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항에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조리원 또는 조리실무사를 어떤 표현을 쓰시나요? 조리실무사를 쓰시나요? 조리 실무사, 조리원이라는 예. 게 좀 아, 네네네. 조리실무사를 둔다. 식품위생법에는 조리원 사만 있고 식품위생법은 조리원이라고 또 없어요. 조리사만 있어요. 직종 자체가 없고 네. 조리상가 아니요 조리사만 있어. 없어요. 조리상가 이런 거 네. 있어요. 조리사라는 예. 명칭만 있지 조리원이라는 거. 근데 조리사하고 지금 조리실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조리사도 공식 거의 언어예요. 없다는 조리 실무 예. 직원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별로 다 그렇게 이제 인사관리 지침 정리가 인사관리 지침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조리실무사, 예. 예. 네.
요거는 뭐 크게 이견은 없으시죠? 예, 적정 배치 기준이고 그거에 따른 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시행을 하는 학교 중에 집단급식소가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에 해당 안 되는 학교들이 있죠.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급식법은 더 이렇게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다음에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아까 그 50 예. 국가 부담 50 예, 요 이전 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네. 부담한다까지만 하면 아, 되지 않을까요? 부담하고 여기 음. 의장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하에 부담한다. 이건 그대로 살려도 둘까요? 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재난이 닥쳤을 때 예. 이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10조 식재료에서 오른쪽 항으로 바꾼 겁니다. 우원 시간을 오른쪽 내용. 잠깐만요. 여기 네. 아까 그 학교 교육감은 재난 및 이거에 따라 이게 근데 주체가 교육감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돼요? 지자체 우리 교육청이 지금 돈을 내고 두 주체가 동의를 해야지 좀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식재료비가 지금 어.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반반씩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네요. 네네. 교육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주체를 쓰지 말고 네네. 뭐뭐는 쓰지 말고 그냥 재난 및 뭐 법에 따라 발생한 학교급식이 어려울 때는 그냥 학교급식위원회보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전체 예산을 결정하잖아요. 이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거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급식의 예산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게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잖아요. 그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차피 교육감하고 협의를. 근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그 교육청도 들어가고 지자체도 들어가고 시민사회도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심의만 하는 건데 거기는 결정사항이 없는데. 심의하고 그거에 따라 처리를 하니까. 왜냐면 이거는 한 주체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사유. 교육감이 예. 어쨌든 그 학교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원을 직접 할 수, 그러니까 식재료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처럼 아이들이 급식을 학교로 와서 먹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그런데 교육감이 결정하는 건 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맞는 것 같아요.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재난 사항이니까요. 네, 재난 상황. 그리고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그건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이미 그래서 이게 이걸 뭐 100% 치는 무상급식 되면서 다 해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청 그러니까 단체장이 협의를 했던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50%를 아마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 이제 재조정 사항이 생길 텐데 그때는 저 교육감 단체장들 협상하겠죠. 기존 퍼센테이지대로.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만약 재난 시기에 발생했을 때 근거를 둬야 하느냐, 목사님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기존의 주체들이 책임지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굳이 잘 이대로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아무튼 그것도 협상하면서 할 텐데.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 네네. 이게 보시면 7페이지에 현행법에 있는 내용인데 5월 신고안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왜냐면 그때 이거를 하려고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식재료를 가정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지금 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 그 여기 내용 있네요. 그대로예요.
교육감은 재난안전관리 그 내용을 그대로 우원식 의원 안에 없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네네네. 빼셔도 돼요. 박 대표. 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정리할 때 이제 우원 시간으로 분리하지 말고 우리야 현행안과 우리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아, 거기에 네네. 맞춰서 알겠습니다. 현행이 있는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죠. 네네. 예, 예. 예. 네, 권 총장님. 예, 그 지금 말씀 얘기에 그 8조, 그 8조 현행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사항까지 있는데 지금 의견 논의에 보면 현행 급식법 조항을 적용하고 사망을 바꾼다는 말씀인지 신설한다는 말씀인지. 현행급식법 조항을 적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 2, 3, 4항을 살린 상태에서 뭐 재난 이 부분을 5항으로 해서 아니, 지금 구조에 있어요. 현행에 예. 7페이지에 보면 구조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서 예. 그 사망의 교육감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그거는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거는 그럼 그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네, 조정하면 그렇죠. 되고,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그 현행 법률에 네. 그 2항, 그 8조 2항은 살려놓는다는 말씀이신지. 네, 1, 2, 3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학부모가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거죠. 살리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삭제하라고 여기에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예. 지금 이보희 대표님 다시 정리할 때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예. 이해했어요. 7페이지 사망에 있는 거는 삭제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2항. 사망. 네.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2항. 사망에도 있고, 2항에도 있고 3항에도 예. 예, 보호자. 요것도 다시 2항, 3항은 다 삭제하는 거를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2항에 보호자 부분만 개정안을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역할 자체를 다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6페이지에 네. 8조의 2항. 그러니까 왼쪽에 1, 예, 2항을 예. 가운데 1, 2항으로 바꾸고 3항을 넣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항은 개정이 되는 거고 3항은 네. 삭제가 된다는 네. 뜻이에요. 현행법하고 비교할 때는 다시 정리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뭐 GMO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기존에 논의한 거니까 별로 없고 네. 이제 여기에서 위생안전관리와 우리 잠깐만 요거는 묶어서 얘기할게요. 좀 넘어가고 네네. 그래서 얘기할 거고 요거는 없어요. 네. 요거 교육과정에 제 8페이지에 제 13조 식생활 지도 등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를 집어넣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의무화시키면 좋겠어요. 뭐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수립해서 뭐 보고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거 좀 강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게끔. 그거를 그 조항을 좀 넣어야 돼요. 학교급식 기본 계획안에 예.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에 관한 예. 내용과 그다음에 그 조리종사원의 적정 배치 하여튼 학교급식 기본 계획안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지금도 들어가 요거 있긴 한데 보완해 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쟁점으로 되는 거는 지금까지 논의한 거 쟁점은 국가 사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하는 게 기존의 논의에서 저희가 다음 회의 정도에는 저희 의견으로 하고요. 정의에 들어가는 거 네네. 그다음에 위생안전관리 내용 네. 목사님도 다 쳐다보니까 나 안에 이야기 안 네. 해요. 지금 그냥 우리 학기노조 대표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두 안들이 사실은 상당히 혜택도 있지만 접근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힘든 것이 경기도 남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일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급식 이 부분들이 지금 단절이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이분들이 또 12월 6일 날 총파업도 들면서 여론전 부분들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급식부 할 때 학부모나 이 조리 종사원들의 대표성이 인정받는 각종 기구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지금 법조문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급식부 간에 충돌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검토해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바로 저도 네, 지금 이걸 논의할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는 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연대가 학교급식법에 이 문제를 어느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으로 같이 결합을 할 건가 하는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권동탁 집장님이 얘기했었던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특히 이제 하는 거는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보거든요. 공통점을 찾아서 이거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해줄 것을 좀 얘기를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보희 대표님부터 검토한 의견 중에 저는 이거를 어저께 읽으면서 많은 조항들은 급식법 개정안에 우리 개정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조 정의 부분에서 그 조리사에 대한 정의 부분, 그다음에 영양사 교사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에 조리사가 참여하는 부분, 네,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2가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리사만 학교급식위원회만 있었나요? 현행 법률은 예, 학교급식위원회 급식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네네네. 경우. 그거는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 고민은 했어요. 아까 권종탁 집장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급식법이잖아요. 근데 목적에다가 이게 저는 목적에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헷갈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적에다가 그 조리 종사자와 관련된 예, 내용을 예. 집어넣으니까 예. 이게 학교급식법이 기존에 갖고 있는 예. 본연의 의무 예. 조항이 짬뽕된다라는 개념 들어서 목적에서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만 정리하면 저는 뭐 별다른 문제는 제안하신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리 실무사 등의 배치 등 이걸 뭐 제7조의 2, 7조의 3 배치 기준 이렇게 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기본 계획 안에 아까 얘기했던 영양 교육과 그다음에 조리사 적정 배치 기준이라든지 뭐 요청하시는 내용들 저는 그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종탁 집장님은 아까 산업 관련한 문제에 대한 좀 산업 안전 관련한 걸 학교급식법에 다뤄야 하느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 학교급식이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맨바닥에서부터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면 상상의 나래를 더 자유롭게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논의의 내용은 현행 학교급식법을 기준으로 한 논의다 보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지금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권이라든지 뭐 여타의 노동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의 일환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좀 명기가 되어지고 시행령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이 조리 종사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참석의 권한을 주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계획에 종사원에 대한 조항들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 부분 좀 해결이
하여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의 법 제정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오히려 학교급식이 단지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학교 내의 공동체라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법 제정의 효율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 오셔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늦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질 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개 조항, 12개 조항 지금 요 담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말씀하셨던 현재 조리 실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적 그 인식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오히려 이슈화 시켜서 원포인트 법률로 가는 것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후자 문제는 우리의 좀 우리 논의에서 제안이니까 요건 주체들이 좀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거를 통합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우선 한 페이지에 급식 종사자 부분 말씀하셨을 때 저도 1조의 그 안전과 건강을 넣는 건 너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걸 여기다가 급식법에다 넣는 거는 학교 급식의 그 취지를 뭐 이렇게 흐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 급식은 교육의 포인트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결하게. 그리고 2조에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식원을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배식원은 지금 노인 일자리라던가 뭐 잠깐 와서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식약처에서조차도 이 배식원들한테 저희가 임식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에 한시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진단까지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배식원까지 여기 학교급식법에 넣는다는 거는 지금 이 배식원까지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은 한시적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직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학교에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배식원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에서 4분이 오고 계신데 이분들은 그 시에서 여성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것까지는 좀 일단 간명하게 뺐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건강과 안전, 그리고 4조에 있는 5조의 4항에 있는 종사자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 근무 환경, 이런 거는 여기다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이 산업안전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그 법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 그 다음에 안전, 그런 거는 그 안전공제도 따로 있고 시설계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급식만 학교에다 학교급식이라는 명목 하에 뭐 산업안전도 들어와 있고 벽에 있는 시설, 일단 결론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사항은 뺐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쟁점을 근무환경 처우기에서 시설 개보수 이런 걸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3호. 사항을 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걱정하는 안전보건법에 이런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고요. 제가 완전히 빼자는 게 아니라 저는 산업안전 이견을 제가 좀 받고 하나씩 정리할게요. 산업안전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조우상 선생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에서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조우상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산업안전, 저희가 학교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거는 왜 아이들 학교 안전 공제가 있고 학교 안전이 있어요. 근데 왜 조리 실무사님들도 교육청에 분명히 교육청이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분들만 산업안전으로 따로 하냐 이거죠. 학교 안전에 포함이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냈고 제가 하나씩 정리할게요. 1번 목적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은 기여하며 학교급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오히려 목적에 이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중요한 주체인 이 종사자의 건강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목적 부분에는 오히려 넣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고요. 목적에다 넣어야 한다. 예. 이거는 분명히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미 있고. 아니, 그 말씀을 좀 설명을 정리를. 추가적으로 예, 좀 지금 세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일단은 가장 일 목적에 대한 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현업 업무를 또 직종을 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속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종들이 다 또 포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든 교사든 공무원이든 학교 비정규직이든 어떤 노동자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외되는 직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학교 비정규직 내에서도 뭐 급식 직종은 되고 특수 직종은 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마저도 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제되는 직종들이 더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걱정거리가 노동조합 입장이랑 너무 똑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책임져야 할 부분 업무들을 계속 강요받으시잖아요. 영양사, 영양교사 다 그렇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의 입장은 그건 관리감독자가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학교장이에요. 네, 학교장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에 정해놓은 그 관리자도 수가 제한은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학교마다 전문가가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청교로 더 많이 뽑던지 학교별로 한 명, 두 명이 더 있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노동조합의 의견이고 방향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규정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맞아요. 그 우리 저희가 엄청 반대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정안 할게요. 제안을 좀 드리면 네네. 저는 목적 부분을 네. 좀 더 그 학교 내에 있어서의 그 식생활 교육을 통한 구성원들의 어떤 건강권 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다시 한번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급식 계획의 한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급식위원회가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조정은 그래서 목적에서는 아까 권종서 총장 우리 학비노조에서 낸 그대로 조항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학교 급식의 종사자가 안전한 급식이라는 의미를 좀 약간 다듬어서 우리 안을 목적에는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죄송해요. 대표님 학교 급식법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취지가 그리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솔직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봉사하는 건데 분명히 봉사하지만 인권도 보호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기 때문에 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학교급식에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 아이들은 또 이렇게 축소돼 버려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 급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돼요. 오케이. 아니 근데 잠깐만 제 얘기를 맞아들으면 전환이 아니네. 전환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식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했잖아요. 사실은 책임지고 영양을 해야 된다는 교사로도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이나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우리 충분히 해서 운동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지금 내가 너무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돼야지 좋은 학교 급식이 된다 하는 이제 자각을 저희가 하면서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자꾸만 개정을 저도
제가 저도 협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이쪽에 얘기를 나서 하고 있으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얘기하는 네네네. 거 똑같은 예, 예. 똑같은 얘기할 예, 예, 때 목사님. 예. 나도 반대에 들어가는 거. 예. 이게 또 다시 학교 내로 가두는구나. 이 저 종사자를 앞으로 점점 실은 지역으로 더 가면 갈수록 지역의 농민 거기서 가능한 학교 들어가는 것은 현물로 들어가면서 더 학교에서는 쉽게 하도록 들어가면서 이제 상호 교류를 하게 될 텐데 지역으로 내가면 학교는 지역 마을하고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것은 학교라고 하는 그 속의 종사자라고 하는 이게 다 같이 만들어가는 급식인데 나는 그 고난 문제나 실은 아까 얘기한 이보희 의원이 얘기한 오히려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가도 좋은데 목적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오늘 어떻게 저랑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도 또 다시 하면 좋은데 예, 이것도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 이게 예. 다 했다. 네네. 예. 이제 뭐 한 가지 예. 오늘 이제 아까 대전환 예. 김상수 네. 나참 대전환 안 돼요. 내용조사를 산업법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는 산업법 때문에 저희가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지금 AI 로봇으로 튀김 만드는 것을 뭐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네,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주체로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현실 부분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아니, 일단 너무 잠깐만 오늘은 모든 안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오늘도 좀 예.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생각을 그러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좀 해야 된다 생각이죠. 첫 번째 가장 강한 안은 목적에도 넣는다. 어. 그러니까 1안, 그다음에 2안은 목적에선 빼고 나머지 조항들은 넣는다. 네. 조금 더 약간 더 완화시킨 안이 그 권정탁 집장이 내놓은 급식 네. 기본 계획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란 내용을 집어넣는다.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계획안은 저는 목적을 예. 그동안에 급식에서 식생활 교육으로 올려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라는 내용은 지금 의원실 그건 권한에 보완할 있는데 거고요. 예, 이건 보완할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학교 급식법에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가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가두는 거예요. 축소되는 이걸 여기다 넣어서 이분들이 뭐 더 이렇게 학대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학교 급식 종사자를 진짜 이렇게 보호하시려면 초중등 교육법의 교직원의 학교 급식 종사자를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돼요.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학교 급식법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진짜 이렇게 그냥 테두리에 더 축소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토론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예, 예. 일단 쟁점으로, 예. 이게 저희는 뭐 실사구시 하자는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 이제 전면 개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됐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판단했고 실제 이제 뭐 변호사들 같이 이제 짜들어간 법안이라서 목적이 바뀌어야지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 규정이나 그다음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임무 규정이 바뀌잖아요. 법 체계상에. 네. 이게 짜고가 맞아 들어가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패러다임 전환했는데 저도 최근 들어서는 이래저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의 존재감을 높이고 이분들의 처우와 이분들의 이제 근무조건 개선을 깨해왔는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학교급식이 다른 직종은 채용이 되는데 학교급식은 채용조차 안 되는 현황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뭐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따진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기 같은 재난 같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맞는 그 법은 빠르게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는 것이 또 국회나 사회적 의미가 있다. 된다고 될 것 같다고 잠깐만. 여기까지. 예. 네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목적에 넣는데 저는 좀 약간 우리의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그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로 제안을 해서 더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요 목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정의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 우리가 뭐 이미 이건 발의하신 거니까 예를 들어 조리 실무자 배식원 빼고 등에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우리 안으로는 그거는 이견이 없죠?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제5조 학교급식 심의 학교급식위원회에 저는 식수원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급식 모임의 안으로 받고 4번은 저희가 빼도 뭐 이미 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빼고 이 종사자 1인당 식수원은 저희 안으로 넣는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배제하지는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표현은 바꿔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의 대상에. 심의 대상에 1인당 식수 인원, 인력 충원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학교급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환기시설 개선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종사자들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산업안전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뭔가 좀 현장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논의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근데 학교급식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학교급식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선생님, 잠깐만요. 논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그 관리감독자가 영양사의 임무가 지정되고 업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가 되잖아요. 저희도 정규자하고 몇 차례 논의하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교육부가 밀어붙이면은 그게 영양교사가 맞냐, 영양사가 맞냐, 아니면은 교장이 맞냐, 행정실장이 맞냐. 이거 가지고 매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중재안을 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사조에 학교급식 여기 뭐 종사자 이런 표현을 빼고요. 학교급식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라고 좀 포괄적 표현을 하는 거는 어때요? 우리 급식 모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그거는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는 거고 우리가 가능하면 오늘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내는 안에 담아서 좀 연대의 힘을 키우자. 처우 개선 정도까지. 그렇죠. 그 얘기. 영양교사 들어가는데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영양교사들 지금 43학급 이상 영양교사 추가 배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며칠 전에 그 기사 난 것도 진짜 파주의 산내초등학교 4학급의 영양교사 한 명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있거든요. 학교급식 근무 환경 개선에 모든 영양교사, 영양사 모두 들어가니까 우리 안으로 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체들이 어떻게 뭘 내더라도 우리는 일단 목적에 이거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할 거냐 이거는 쟁점. 두 번째 정의 부분의 배식원 이거는 빼고 저희 안으로 받아들인다 얘기고. 그 다음에 5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이제 처우 개선 관련돼서 저희 고민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감들이 그러니까 지난 교육감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약들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교육감, 보수 교육감 진영도 이제 방학 때 급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돌봄을 이번 정부가 늘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학 때가 사실 돌봄 교실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최근보다 더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양사 협회 쪽이나 뭐 영양교사 쪽이 당장 밀어 닥칠 문제인데 이제 방학 때 불 때는 급식 하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리어 이제 우리 종사자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방학 때 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도리어 더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래저래 막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방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들을 집에서 그냥 그 급식 카드로 밥을 먹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돌봄교실에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겨울방학 때 꽁꽁은 도시락을 먹인다는 거야. 이게 사실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학부모사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안도 많으니까 일단은 여기 우리 여기 지금 반가워요. 네네 잠깐만 너무 디테일한 걸 넣지 마시고요. 우리는 일단 아까 말한
정의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담고요. 우리 네, 예, 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서 아까 식수원하고 학교급식 근무 환경 및 개선 요거를 우리가 살려서 받는 걸로 하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좀 네. 내려고 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대학교에서 그 생활력 동조합 네. 그 이제 식당 운영을 저도 한 20년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오죽하면 나왔겠냐라는 일단 그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게 그 1인당 식수, 적정 식수 관련된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여성노동조합에서 그 산업보건 뭐 어디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네. 나온 것 외에 지금까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거는 2000년 초반에 나온 그건데 거기는 보면 1인당 140명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0명이 오는 식당도 조리원이 5명이 필요한 것도 있고 2명이 있어도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시설하고 이거 숙련도하고 다 연동이 되어지는 것인데 법률에 이걸 넘기를 하면 전 자칫하면 악용당한다. 악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죄송한데 예시를 하나 들면 저희가 옛날에는 조리실무사 한 명당 150명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가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신설학교는 그 학교가 36학급 기준으로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아파트 입주가 안 끝나서 1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리실무사는 한 명이죠. 150명당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줘요. 그러면 한 명은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서 36학급 시설 규정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완성학급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조리실무사 한 명을 더 준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게 유동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식수인원 말씀을 좀 이게 너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수인원이 악용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적게 해주시면 저희가 되잖아요. 막아내겠습니다. 악용당하니까. 예. 근데 여기에 취지는 뭐냐면 몇 명 이런 거는 다른 건데 아무튼 논의의 주요한 안건으로 올리자는 취지가 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니 그리고 네. 학교급식위원회가 서울시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따고 열려요. 인천도 그래요. 다 연초에. 그거 하는데 뭐를 하냐면 학교급식 기본 계획을 네, 수립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급식 종사자 수 내용 들어갑니다. 네, 원래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종사자 수가 들어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정 인원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조리원이 몇 명을 감당하는가를 지금 법률로 정하자는 거거든요. 아 이거 법률이 아니야,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3번 1인당 요제로 식수 인원에 네, 대한 네. 논의를 하자는 거지 이거에 대한 규정은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몇 명으로 정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건 논의한다. 대통령령으로 이후에 네. 정하자는 예, 겁니다. 학교급식위원회의 뒤에 역할에 보면, 예. 그걸 하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안 담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 있잖아요. 그 급식위원회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학비 노조에서는 종사자들 대표해서 한다 이런 거는 학비의 안으로 이미 내줬으니까 우리의 안으로 여기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넣어야 그죠?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사자 대표.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를 우리가 지금 담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이게 같은데. 어디에 아니 법조항에 있는지 그 시행령에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시행령 있는 걸 우리가 법안으로 지금 또 다는 거죠. 이 식수 이런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고요. 학교 아까 장애 판단하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요청하는 게 학교급식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에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라는 주제를 올리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제곱 갖고. 시간이 지났대요. 네, 끝날게요.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네요. 네네, 구성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네네. 이미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식수 인원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를 정하면 안 돼요.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해야지.
근데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기준들을 현재 지금 배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정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단협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현실에 있는 걸 반영하자는 법이거든요. 그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세부적인 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현장에 맞게 논의를 네, 하자는 거기서 거죠. 규모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저희는 의제 정도를 여기에 개정안에 저희가 신설하는 거 정도를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다루지 않아도 이미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 예. 동사자 대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건 굉장히 여기 중요한 너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는 네, 네. 실제로. 하시고, 예. 네. 이 범주에서 저희가 안을 이보희 대표님이 일단은 네, 네. 이원식 안은 이제 빼버리시고요. 네. 우리 쟁점 있는 건 쟁점. 하고 법안.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빠진 게 예, 예. 있으면 더 보완하고 아니면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도 요거는 더 보완해야 된다, 요거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저 생각났어요. 하겠습니다. 목적에 들어가요, 문구. 네. 원활한 학교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활한 학교 급식이란 내용을 집어넣으면 조리 종사자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좀 더 나가서 안전한 환경이라는 의미가 저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예예 지속 가능한 네, 지속 지속 가능한 가능한. 안전한 지속 가능한 원활한 뭐를 포함한 좀 안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양교사님들도 한번 더 약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고민한 다음에 예, 보내드릴게요. 지금 엄청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이보희 대표님이 좀 감안하여 초안 네, 알겠습니다. 2차 수정안을 내고 저희 이거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빨리 통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아까 검정탁 집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이 법안을 어떻게 내야지 뭐라도 통과시킬 거냐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연대와 또 협력 또 이 합의 과정 이런 등등이 이후에는 2차 논의 때는 좀 돼야 된다. 예, 예. 하나만 토론을 예.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네. 아니 저희가 이게 좀 오래된 학교급식 제정 운동을 작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초안을 만든 건 한 재작년 벌써 네. 네, 만들어서 상황이라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일단은 지금 교육위 내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학교급식법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명목상.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까 이제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양교사협회에서 일부 이견을 좀 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또 관리감독자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업무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교육부가 이제 똑같은 내용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들이 다 재정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제 뭐,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중앙에서 뭔가 식수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냐? 뭐 이런 법에서 의무를 둬야 되나? 이런 반대 의견. 또 결국 그 이면에는 결국 인력을 더 충원해서 결국 임금비 부담이 안 그래도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안을 올릴 텐데 지금 한 4-5개 시도 의회에서 서울시도 그러는데 국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요. 네네. 서울시도 급식 환경 조성 및 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관련된 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방 논의했던 배치 기준, 네네. 그 다음에 뭐 대체 인력까지, 환기시설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하는 국힘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진짜요? 네. 볼게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공유를 좀 해주세요. 조례에 있으면 법하기 네. 좋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기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고 이견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1차로 그래도 약간 조정된 거는 조정한 대로 하고 더 토론해야 할 건 토론하는 걸로 하고 이 토론은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저희 기후급식 더 치열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예. 해야 되는 실장님 바쁘세요? 기후급식도 듣고 가시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싸우실 일이 많으시니까. 예. 제가 파업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네네.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일어나기 전에 저기 사진 하나 화이팅 하는 거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토론회 할 때는 다 오셔야 돼요. 예예 다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해보고. 자 우리 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보실 때. 뭐 이거 자 우리 학교급식법 기필코 개정하자 하면은 개정하자 해주세요. 학교급식법 기필코 개정하자 개정하자 개정하자